우리가 이제 함수를 할 건데,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함수다라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오, 너무 두꺼워. 배운 적 있어.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지 않냐, 너희들. 플러스 5. 그지? 초등학교 너 이거 다 봐봤잖냐? 3 넣으면 8 나오고, 4 넣으면 9 나오고, 10 넣으면 15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생겨서 함수인 거야. 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함자거든? 함자야. 이게 숫자고. 오케이? 어떤 수를 함에 넣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3을 넣었을 때 8이 나오는 거고, 4를 넣었을 때 9가 나오는 거고, 10을 넣었을 때 1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넣었을 때 나오고, 넣었을 때 나오고, 넣었을 때 나오는 거잖냐? 얘를 대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대응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응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x에서 y로의 대응을 정의할 거예요. 이것을 대응할 거야. x랑 y는 집합인 거야. 오케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의할 거야. 공집합이 아닌 이 대응은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를 집합 y의 원소로 짝지은 거예요. 오케이? 얘가 대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데 두 집합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으면 이렇게 짝을 지어 보겠다라는 게 함수인 거예요. x에 대해서 y에 하나씩 짝지은 거지. y 원소에 대해 이렇게 짝지은 거잖냐? 이것을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대응인 거야. 그러면 함수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짝지어진 거야. 근데 짝지어졌는데 어떻게 짝지어진 거냐면 이렇게 짝지어진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거야. 함수는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합을 관계 짓는 게 원래 함수인 거야. 그래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해. 관계를 짓는 건데 우리가 그냥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봐봤더니 이제 이것도 똑같아.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x의 모든 원소가 오호 y의 원소에 잠깐만 원소에 잠깐 이거 다시 쓸게 미안해요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y의 원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 함수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기호로 f라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를 y에 대응시킬 수 있을 때야. 오케이? 모든 원소를 y에 대응시킬 수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이런 그림을 그려볼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얘가 1, 2, 3이 있고 y가 1, 2, 3, 4가 있다라고 할게요. 아까 처음에 한번 해봤던 이렇게 표현된 거 있잖냐? 얘는 함수예요. 오케이? 하나의 원소가 y에 대응되지? 하나의 원소가 y에 대응되고 하나의 원소가 각각 이 x의 모든 것들이 각각 하나씩 다 대응이 되어야 한대요? 되는 거지? 이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2, 3이고 1, 2, 3, 4예요. 그냥 이것도 해볼까? 1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가고 이것도 함수가 돼야 한대요? 돼요. 이 경우도 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잠깐 뭔가 좀 이상하지? x에서 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이렇게 그려볼 거야. f인데 x에서 y로 간다라고 할게요. 1, 2, 3 1, 2, 3, 4예요. 얘가 한 놈이 두 개를 보내버려. 하나씩 짝지으는 게 대응이잖냐? 그럼 이렇게 두 개 보내면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요? 이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한 가지 더 해봅시다. 한 가지를 더 해보면 공간이 조금 부족해. fxy는 1, 2, 3 1, 2, 3, 4가 있는데 지금 보내는데 한 놈이 지금 안 보내버렸어. 오케이?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나가 대응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잖냐? 오케이? 얘도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시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보내진다든가 안 보내지는 경우가 있으면 함수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다면 이 함수를 정의하게 되는 집합이 있어. x에서 y로 보내는 거잖냐? 그럼 x를 통해 함수를 정의할 거 아니야? 그지? x를 보내는 거니까 이게 정의역이에요. 오케이? 이 x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x가 이제 정의역이야. x. 이놈이 정의역이에요. 공역은 선택받을 수 있는 놈들. 지금 봐봐. 여기에서 1, 2, 3, 4가 공역이에요. 오케이? 이제 y라는 집합이 공역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이거 있잖냐? 이거. 치역은 뭐냐면 선택받은 것들.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y라는 원소에서 선택받은 놈들. 이 함수에서는 1, 2가 치역인 거야. 여기서는 1, 3, 4가 치역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집합의 기호를 배웠네. x라는 원소를 가질 거야. y라고 합시다. 미안. y라는 원소를 가는데 y는 fx예요. 근데 x는 어디의 원소? x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현된 게 무엇이 되겠습니다? 치역이 되겠습니다. 선택받은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봐봐. 정의역, 공역, 치역. 다 뭐예요? 집합이에요. 오케이? 집합인 거야. 공역, 이 정의역, 공역, 치역이 집합이야. 내가 얘기했어요. 너희들한테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무엇으로 구해줘야만 해요? 집합으로 구해줘야만 해요. 알겠어요? 그냥 원소만 적어두면 안 돼. 반드시 집합 기호를 붙여줘야 해요. 알겠지?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함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단한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할 때 다른 걸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제 왜 아름답냐면 우리가 이제 뭐 1차원 있고 2차원 있고 3차원이 있잖냐? 그래요? 그러면 4차원에 대한 것을 어떤 3차원과 비슷한데 대응시켜준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은 차표를 이렇게 3개 줘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유사하게 끌어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끌어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라서. 오케이? 아시겠어요? 근데 뭐 너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실제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함수가 이제 중요한 관념인 거야. 거기에서 이제 함수가 중요한 이유인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아는 것은 이 대응의 관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고등학교 범위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사실 나는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우리 교육과정은 그래프가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너희는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집합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 함수의 정의는 원래 뭐였다? 집합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수학과나 뭐 수학기과 가가지고 아니 뭐 그런 관련된 과를 가가지고 수학을 깊게 하면은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당장 너희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 Y가 두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X에서 집합 Y가 대응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무엇을 하라라는 거냐면 한번 너희들이 그려봐라 라는 거야. X라는 게 0, 1, 2고 Y라는 게 0, 1, 2, 3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넣어보세요. 기억 봤더니 뭘 넣었더니 0 넣었더니 1 나오고 1 넣었더니 2 나오고 2 넣었더니 3 나와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그냥 이제 기억에 대한 함수를 F라고 할게요. 니은은 G라고 하고 디귿은 H라고 하고 얘를 K라고 할게요. 오케이? K 함수를 다 줄게. F라는 함수는 얘는 1은 1로, 0은 1로, 1은 2로, 2는 3으로 가는 거예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다 대응되지? 그러면 치역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치역은 집합으로 써주라고 했지? 그지? 선택받은 놈들. 1, 2,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니은 봅시다. 니은은 X에서 Y로야? 이거 항상 하기 조금 귀찮다. 0, 1, 2, 3. 너희들 좀 복사하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만 좀 쓸게. 언제 이거 다 쓰고 있냐? 미안해요. 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 건 뭐야? G야. G지? 그러면 이제 0 넣으면 뭐 나와요? 1 나와요. 1 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와요. 2 넣으면 뭐 나와요? 1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치역은 0,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봅시다. 디귿은 H예요. H라고 하면은 0을 넣으면 0은 보내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 1은 뭐가 돼요? 0이 되고 2는 1이 돼요. 봐봐.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치역도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 리을 봅시다. 리을 봤더니 리을은 0 넣으면 0, 1 넣으면 1, 2 넣으면 3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얘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선택되는 게 없으면 함수가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뭐가 말이 안 돼? 2가 안 돼. 2 넣으면 2의 제곱이라서 4가 돼야 되거든. 4가 없어. 왜? 아니요. 리를 찾고 있었어? 그 다음 봅시다. 몇 시간을 찾고 보냐고? 해봅시다. 끝낼 수 있어. 이 페이지는 끝낼게요. 오케이. 이 페이지는 끝낼게. 이 페이지만 끝낼게. 해봅시다.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건데, 너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개념을 배우면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것을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두 함수 fx, 함수 fg의 정의역이 같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거 지워. 각각 같아.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랑 gx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우리가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으면 무엇이 똑같고 정의역이 똑같고 공역도 같아야 되는데 이 모든 정의역을 여기에 대입해 봤더니 어떤 값 또한 같아야 됩니다. 함수의 값 또한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자. 이 밑에 문제 봐볼게요. 정의역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는데 혹시 공역이 안 나와 있다면 공역이 이제 문제 안 주어졌잖냐? 그건 실수 전체인 거야 그냥. 오케이? 그냥 너희들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공역이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실수 전체인 거예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으면 그 함수에 맞는 정의역이 있어요. 그건 이제 차차 해봅시다.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하면서 점점 익혀 나갈 거니까 그건 차차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다 주어질 거야 정의역이. 일반 문제집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fx랑 gx가 같다라는 거예요. 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다? 일단 정의역은 같다라는 거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함수의 값이 일치합니다 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즉 뭐냐면 f-1이랑 g-1이 같아야 되고 f1이랑 g1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입해 봤더니 -a 플러스 b랑 -1 대입했더니 -2가 같아야 되고 a 플러스 b랑 4가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a, b, -2 더할까?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b는 2가 되는 거라서 b는 1이고 a는 3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a랑 b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나는 f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봤는데 x가 -1하고 1이에요. 그 다음 y는 실수 전체가 될 건데 대응하는 값이 뭐하고 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번 넣어볼까? 1 넣어봤더니 뭐 나오고 4 나오고 -2 4 나오고 -2야.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f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g라는 함수도 구해봤더니 x가 -1이랑 2야. y는 이제 실수 전체인데 대응해봤더니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함수의 형태가 완전히 어떻게? 똑같지? 그래요? 정의역은 이제 똑같고 치역도 똑같고 대응하는 관계가 같습니다. 그 말은 -1, 1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함수의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 잘 봐봐. 지금 봐봐.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잖아. 안 똑같은데 무엇만 잘 정리해주면 정의역만 잘 정리해주면
똑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식이 달라도 똑같은 함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당연히 정의, 함수가 같다라는 정의도 중요해.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무엇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식이 달라도 함수가 같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식이 달라도 함수가 같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밑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식이 이미 달라. 근데 이 두 함수를 같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 어쩌면? 정의역을 같게 만들면.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이 같아지려면 일단 이게 같아지는 x의 값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에 대해서 같아지는 정의역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x의 제곱은 3x-2가 되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1 또는 x는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역은 집합이잖아. 뭐만 있는 거? 1만 있는 거. 뭐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뭐만 있는 거? 1, 2가 있는 거. 이 세 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식이 달라도 정의역만 잘 조절해주면 같은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면 정의역이 다르면, 정의역이 다르지 않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보자. 여기서 이제 위에다 그냥 적을게. fx가 x야. 근데 이놈의 정의역을 0보다 크다라고 정의했단 말이다. 이 정의역이야. 예를 들어서 합시다. 그 다음에 gx가 x야. 근데 x는 실수 전체예요. 오케이? 그러면 f랑 g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정의역 자체가 다르지 않냐? 정의역 자체가 다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 관계에서 보내는 거, 이 밑에서 봤던 함수 관계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보내는 거 자체가 달라버리잖아. 그래요? 그럼 두 함수는 어떻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랑 g는 다르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까지 합시다. 오케이? 조금 오버 되더라도 그래프까지 합시다. 알겠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것은 이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다라는 것은 집합인 거야. 어떤 집합이냐면 이렇게 표현된 집합이에요. x, fx 이거인데 x는 x의 원소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그래프예요. 예를 들어 봐봤더니 얘를 x축이고 y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 위에 있는 예제 이거 있잖냐? 이 문제. 지금 이 문제. 이 문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지금 이 문제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를 봐봤더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2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가? 그래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이 점이랑 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점을 나타내는 거. 마이너스 1,4 1,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잖냐? 실수 전체 범위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 거랑 그래프 아닌 것을 파악해 볼게요. 이거 봐보자. 우리가 그래프가 되려면 함수다라는 것은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봐봐.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경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봐봅시다.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봐봅시다. 하나의 x의 값에서 얘도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요건 봐보자.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만 있지? 그래서 되는 거고 얘도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x의 값을 옮겨봤을 때 이렇게 옮겨봤을 때 y 값이 하나씩밖에 없네 라는 거지?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때만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면 될 것 같냐면 숙제는 함수의 값, 정역, 치역까지만 일단 해오세요. 491번까지만 해오세요. 알겠지? 그리고 뭐 가운데 떼고 좀 미안하다. 가운데 떼고 여기까지 해야 되네. 여기까지 498번까지 해오세요. 오케이? 가운데 492번부터 한번 풀어봐.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 나중에 할 건데 이 유형 5까지 하는데 유형 4만 빼고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